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삼각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삼각근 운동 굉장히 요새 많이 대두화되고 있죠. 가시적인 측면에서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죠? 남성분들이 어깨가 넓어 보이려면 여러 가지 콘텐츠들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안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법에 노출되지 마시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이런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그 솔루션은 나한테 맞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는 왜 제가 계속 구조회부학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그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미 모두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란 말이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구조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어있다 이런 것들은 삼각근 없는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구조회부학이라는 거는 정의 같은 거예요. 정의 같은 거. 운동할 때 반드시 알고 가야지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이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컨텐츠에서 제가 기시점이라서 얘기해놓고서 인설션을 적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틀린 컨텐츠나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잘못 전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재검토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삼각근을 다 다룰 거는 아니고, 얘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눠져 있죠. 이 삼각근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종료시키시고 제 컨텐츠의 기본 용어 설명인가 뭐 있을 거예요. 그 컨텐츠 들어가서 그 근육 명칭 먼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단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삼각근이, 그래서 삼각근, 그래서 뭔가 삼각이니까 이렇게 세모겠네, 그죠? 그리고 델토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용어로 어깨 세모근, 어깨 세모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콘텐츠를 좀 나누어서 찍게 되겠습니다. 원래 어제 찍었는데 일부를 찍다가 오늘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기시정지 작용, 그리고 뭐 널브 이너베이션, 신경집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견봉이고, 아크로면이 견봉이었고, 델토이드 티비레스가 CT가 삼각근 조면, 거친 면이라고 그랬었고, 조면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 어브덕션 오브 휴머러스, 제가 90도 회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휴머러스입니다. 이거 상완골 얘기하는 거예요. 상완골 외전 혹은 견관절 외전이죠. 같은 말입니다. 자, 엑셀러리 널브, 이거 겨드랑이 신경이라고 얘기했었고, 직업 트레이너이신 분들은 뭐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인 거고, 처음에 어깨 통증에 대한 거를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던 하는 동작에서 견갑골이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인체는 팔만 이렇게 들어올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180도 팔이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들어올려질 때 2대1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 상완골이 2야, 그리고 견갑골이 1이야. 그래서 180도라는 각도를 만들 때, 이것도 이제 수치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달라지면 병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60도 하면은 얘가 120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깨 통증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면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이 리듬이 깨져 있을 때 어깨 통증이 유발되거나 지속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반복됐을 때 조직들이 손상된 거, 아니면은 쓰지 말아야 되는 근육들이 계속 쓰이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퍼티그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또 병적인 움직임이 생기면서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거 깊게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삼각근이 이 어깨 통증과 관련돼서 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팔을 들어올린다는 동작에서 얘네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 근데 일반인 분들 보면, 트레이닝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보면 이 삼각근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걔가 깨진 상태에서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상부 승모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부 승모근들이나 견갑 거근이나 이런 애들이 과도하게 쓰이면서 팔을 올림이 반복되면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엔 일반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삼각근의 발달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근의 발달만으로 어깨 통증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스카폴라 휴머럴 리듬을 제가 얘기했었으니까 전거근의 역할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짜 호흡부터 간단 말이야. 목도 경추도 중요하고 척추도 중요하고 그렇게 가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1차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결국엔 삼각근이 팔을 들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을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비로소 팔을 들어올릴 때 정확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적도 있었어. 우리가 50견 얘기 많이 하잖아요. 50견이 요새는 20견이라고도 불러. 뭐 들어보신 적 있나? 그래서 20대들한테도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현대화되면서 PC의 사용도가 높아지고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허리의 질환보다 목의 질환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근데 견관절의 어깨 관절의 움직임은 이 목이랑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9살 회원분, 제 과거의 회원분 중에 이 회원분이 50견 진단을 받고 왔대. 근데 그 의사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유추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50견이라는 질환이 오랜 기간 잠복을 해 있고 회복이 되는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길게는 2년도 간다고 하니까 이분은 삼각근 기능만 발달시켜서 팔이 올라갈 때 이렇게 통증이 있었던 부분을 팔을 들어올릴 때 이제 아프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삼각근의 발달이 진짜 어깨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분이 다른 요인이었었으면 더 고치기 힘들었었겠죠.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효과를 얻었다 이런 단편적인 그 과거 얘기를 하지만 뭐 이거 하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50견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에요.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트레이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 화학적인 변화를 뭔가 우리가 인체 조금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치 마술사라도 됐냐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금물.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통증학적인 어깨 통증의 관점에서 삼각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발달을 시켜야 된다. 팔 올릴 때 이렇게 올리던 우리가 근데 삼각근에서 팔 들어 올릴 때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전면 아니면 측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측면만 얘기할 거예요. 후면은 사실 팔을 들어 올리는데 물론 역할을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으니까 아예 넘어가고 그래서 이 삼각근 이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구체화가 잘 안 되어 있죠.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리고 이게 자꾸 이거를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히는 사람도 있고 안 먹히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제가 처음에 90도 외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얘가 거의 대부분 해부학 책을 보면 작용의 90도 외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90도 외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해보니까 제가 현장은 매우 다르다고 했죠. 어떤 분은 내가 팔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내렸어. 여기서 요만큼만 올려도 거의 한 6, 70도만 올려도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한테 90도니까 90도까지 올리세요. 이런 트레이닝이 먹힐까? 먹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과활성화를 보이면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이분한테는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화된 해석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90도만 올려야 된다.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그 사람의 관절의 이런 가동 범위 그리고 근육의 쓰임에 따라서 매우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팔을 들어올리는 메커니즘에 삼각근이 1번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가동 범위는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좋겠죠. 제가 어깨 운동편에서 소개해드렸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댓글을 남겨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90도만 올리라고 했다. 맞냐 틀리냐 이거를 답할 수는 없다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왜 90도 이상으로 삼각근은 실제로 학술마다 이것도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170도까지도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180도까지도 작용한다는 학술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팔을 다 들어 올릴 때도 삼각근이 긴장도를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최종 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90도를 만들기 위한 훈련만 한다. 혹은 내가 90도에서만 훈련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상 썼을 때 삼각근의 활성도는 증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도 이상 올려도 된다. 90도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사람마다 매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90도라는 표현은 지우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몸을 이쁘게 만들 거야. 내가 삼각근을 좀 크게 만들고 싶어.
삼각근을 좀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되게 단순한 얘기가 삼각근에 최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삼각근에 집중화해서 협응근들이 잘 쓰이지 않고 주동근에 삼각근에 측면 삼각근에 최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려서도 하고 뭐 이렇죠. 그러면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팔꿈치를 구부려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것과 이렇게 덤벨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팔 이렇게 다 펴서 하는 거,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할 때 팔을 다 펴서 하는 거, 어떤 게 측면 삼각근의 집중도가 더 높아질까? 어떤 게 더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구부려서요, 구부려서. 이거 팔꿈치 구부리면 이두에 힘 더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로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측면 삼각근의 집중도는 더 당연히 높아지는 거 외에 우리가 팔꿈치를 폈을 때 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같이 활성도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덤벨을 높게 설정하면 승모근 또 승모근이지만 상완 요골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 상완골에서 요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과활성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특히나 어떨 때 작용하냐면 상완 요골근 리버스 컬 할 때 이렇게 컬 할 때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덤벨을 이렇게 들고 있는 환경 자체에서 얘는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걸 버티기 위해서 텐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하는 동작이 집중도는 더 높아.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덤벨을 이렇게 잡고 운동하는 거는 어깨편에서 설명드렸지만 좋지 않죠. 왜냐면은 내가 상완골의 외전의 움직임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덤벨 자체가 운동 축에서 좀 벗어나 있죠. 그래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을 쓰는 게 좋지. 레터럴 레이즈 머신 보면은 뉴텍 거는 그냥 펴서 하게 돼 있는데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머신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해머 스트렝스도 있고. 저는 그래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은 펴서 하는 것보다 구부려서 하는 게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레터럴 레이즈 머신을 쓰는 이유가 편안하게 삼각근의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터럴 레이즈 머신이라고 하면 우리 센터에는 없지만 펴서 하는 것보다 구부러져 있는 머신이 있는 센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방법론적으로 팔꿈치 펴서 하는 것보다 구부려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만 하면 안 되죠. 펴서 했을 때 상완 요골근의 개입을 떨어뜨리면서 하는 훈련도 해야 되겠지. 팔꿈치를 펴고 있을 때 자세성 기능하는 내재근들의 기능도 중요할 거 아니야. 걔네도 계속 발달해야지 나중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삼각근에 힘 잘 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의 다양성과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죠. 자, 그리고 쉽게 우리가 레터럴 레이즈를 하면 덤벨로 하고 바벨로 잘 안 하죠. 덤벨로 할 때 여기 덤벨이야, 사람이야, 이게 팔이야. 그리고 우리가 케이블 머신을 이용해서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제가 이거 어깨편에서 또 설명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중력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그래서 인체에 적용되는 게 중력 방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덤벨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상완골의 외전이니까 팔을 들어올릴 때 쓰는 거니까 들어올릴 때 우리가 힘을 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외전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멀어진다라는 개념이 더 맞아요. 결국엔 케이블은 저항이 어떻게 돼요? 얘를 내 팔을 일로 끌어당기죠. 밑으로 안쪽으로의 합이잖아. 그죠? 요 합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얘는 요렇게도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 요렇게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도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근의 활용도는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는 힘도 써야 되고 들어올리는 힘도 써야 되니까 체중까지 작용할 거 아니야. 몸에서 꺼내올 때도 다 작용할 거 아니야. 단점이 뭐예요? 고중량을 하기가 어렵겠지. 로드가 두 가지니까. 그죠? 덤벨은 상대적으로 이런 힘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량을 다루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중량을 쓸 때는 케이블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늘려야죠. 계속 점진적 과부하가 우리가 보디빌딩에서 되게 중요한 중량은 늘리되 그래도 덤벨에 비해서 케이블 더 잘하는 사람은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요를 정리를 하자면 삼각근이 팔을 들어올리는데 가장 1차적 역할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나 어깨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적으로 중요하다. 두 번째, 팔꿈치를 폈을 때보다 구부렸을 때 집중도는 더 높아진다. 삼각근, 측면 삼각근의 개입은 더 높아진다. 그리고 폈을 때는 협응근들이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리고 3번, 덤벨을 이용해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보다 케이블을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더 높은 활성도를 보인다. 단, 높은 활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중량을 다루긴 더 어렵다.
그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서 운동을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고 반복하시면 좋은 이런 삼각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비슷한 컨텐츠로, 해부학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